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동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숙명여대 전반적인 그 주요 사항과 전형의 전반적인 주요 사항과 그 다음에 변동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전형 모집 시기별로 나누어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좀 이원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이제 올해 2025학년도 그 신입학 전형 계획안은 대체로 이렇게 표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저도 여기 그 폼에 맞춰서 이제 이 표로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모집 내용이나 지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뒤편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모집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입니다. 자, 앞선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전년도에 있었던 서류형 전형과 그 다음에 면접형 전형이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이 두 개 전형을 이제 합해서 면접형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명가량 지금 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면접형 전형이니까 당연히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학생부 서류 100%로 정성평가를 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지원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3배수를 선발하고요. 이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2단계를 진행을 해서 자, 1단계 60, 서류 60%와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면접 비중이 지금 40%니까 사실 면접 비중이 지금 작은 비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숙명여대 면접형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면접 대비에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년도 이제 그 면접형 전형보다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말은 각 학과나 학부별로 모집 인원도 전년도보다 좀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도의 단순 입결을 가지고 지원을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확대는 됐을 테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지원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비교해서, 전형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자, 어쨌든, 뭐, 인공지능공학, 컴퓨터 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 세 개의, 학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모집 방법은 위에 있었던 면접형 전형하고 동일하게, 자, 단계별 전형을 하죠. 그래서 1단계에서 지원자의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모집된 인원들, 3배수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 1단계 서류 60%와 그 다음에 면접 40%를 합산해서 역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면접형 전형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자격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 따로 이제 별도로 표로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표를 보면서 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기회균형 전형 안에는 뭐 농어촌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뭐 요런 이제 전형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대상자 자녀들도 이제 그 대상자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대상, 가족 대상, 네, 요런 정도가 제가 아는 그 지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면접 없이 일괄 합산으로 자, 서류 100% 일괄 합산으로 합격자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 없는 전형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인데요. 자,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학생부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최종 합격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뭐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인데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는 졸업 연도나 그 다음에 고교별 추천 인원에 좀 제한이 있는데요.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졸업 연도에도 그리고 추천 인원에도 고교별 추천 인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최근 몇 년간의 그 입결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신이 이제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내 내신 성적이 지원을 고려할 만한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내 졸업 연도나 추천 인원에 뭐 상관없이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은 전형이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살펴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표로 떨어져서 나와서 네, 보시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어쨌든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가 아니라 논술 90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10%.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제 그 뒤편에서 교과 반영 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논술 90에 교과 성적 1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실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뭐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요 실기 실적 전형 관련된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원 외로 모집을 하는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은 모두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전부 다 서류 100%. 그러니까 면접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원의 모집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면접형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형 같은 경우는 3배수였는데,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4배수를 모집하고요. 이 모집된 4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다시 2단계를 통해서 서류 60과 면접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 공통점들은 정원의 전형은, 지금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수시 전형에서 전형별로 어떻게 이제 모집을 하는지 그 모집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체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서 별도로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지, 네,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형이, 그러니까 면접형이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처럼 어쨌든 모집 인원이 큰 전형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자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자 및 또는 차상위 계층 정도가 아마 이제 지원 대상이 될 거고 한부모 가족
학습들, 네,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이 또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로 모집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모집 인원 규모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좀 지원 전략을 잘 세워 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국내 소재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자, 지금 보니까 졸업 연도에 제한이 현재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 규정이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 연도에 제한 없고요. 자, 국내 고교에서 5학기 이상 재학하고 5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기재된 자로서 자,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긴 해야 되는데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자, 추천을 받긴 해야 되는데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아예 추천 대상에서조차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네,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에 특히 학교 폭력 조치 관련된 사항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모두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기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리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학교급 단위도 있으니까 요건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논술도 뭐 특별한 지원 자격 거의 없다. 네, 보시면 되고 그건 실기 실적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뭐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여기 농어촌 학생 전형 이제 지원 자격 요 자격과 이제 정원 외로 모집하는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은 동일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또 어떻게 이제 그 뭐 나타나냐. 뭐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특별한 거보다는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예정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결론적으로 졸업 연도 제한은 없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좀 충족해야 된다는데 네, 요 부분들은 해당 지원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네, 수험생들만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전형별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이제 세부적인 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시 모집의 경우에 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라고 해서 자, 반영 교과도 특히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있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 어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지 일단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해당 반영 교과에 석차 등급이 있는 전 과목. 그럼 반영 교과는 자, 해당 반영 교과라고 했으니까 어떤 반영 교과냐? 인문 자연계 같은 경우 국수, 영사, 과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들 빼면 자, 그다음에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국영, 사 그러니까 수학 제외한 국어, 영어, 사회가 핵심 이제 반영 교과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교과군에 들어가 있는 석차 등급이 들어가 있다면 그 과목을 다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자, 대신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부여하되 대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A 성취도가 있는 교과 3개 과목이 있으면 네, 그냥 뭐 만점 처리가 된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3개 과목이 일단 전체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자 처리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폭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돼 있으면, 자,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정성평가에 반영하겠다. 네, 절대 좋게 평가될 일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 부분들은 심지어 이제 아예 불합격까지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런 학폭 관련된 사항은 절대 기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폭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아예 추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시험 반영 방법인데,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겠죠. 자, 그래서 자, 모집 단위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자, 수시에서 반영하는 부분을 보자면,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거를 일단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계열에 상관없이 전 모집 단위 모두가 자,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정하지 않았고요. 탐구 같은 경우 사탐, 과탐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열에 지금까지 적용하던 수학 지정 과목, 그 다음에 과학 지정 과목을 지정을 이제 2025학년도에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둘 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학부를 지원할 때도, 지원 시에도 사탐을 선택해도 된다는 점. 네, 이젠 정말 2025학년도는 사탐이 이제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도 확통을 선택해도 된다는 점. 네, 요런 부분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전형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보면,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죠. 교과 전형. 그래서 약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4개 영역,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2합, 5 이내면 되고, 거기에 탐구를 만약에 반영할 것 같으면 탐구는 2과목 중 상위 1과목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중, 자, 3개 영역, 3합 5등급 이내여야 된다. 다만 전제 조건은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즉, 여기 3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포함해서 수학 포함 3합 5등급이 나와야 된다. 네,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약학부 같은 경우도 탐구 선택 시에는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로 수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약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들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2합 5를 요구하는 건 동일한데, 다만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4명을 이제 선발하면서, 자,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여야 된다. 수학 포함해서요.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실기 관련된 부분들은 뭐 따로 나와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제 동영상을 보시기보다는, 네, 이 지원을, 그러니까 실기 전형적으로 이제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숙명여대 입학처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저희 이 관련 동영상 나중에 이제 저희 리테라이디오 블로그 그래도,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디오를 검색하시면 그 블로그에도 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네, 저희 블로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 숙명여대 정시 전형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 주요 사항들과 변경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